안녕하세요. 10일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항구도시 부산에는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인데요. 지난해에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보전과 활용 방안을 연구해 오신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님을 만나 피란수도 부산의 유적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지나온 19세기부터 있었던 20세기를 거쳐서 지나온 그 공고했던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 스토리의 중심체인 피란수도 이야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본래 경무대, 임시중앙청,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 미국 대사관 겸 미국 공보원,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 기지,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총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영도다리와 복병산 배수지 두 곳이 추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란수도가 너무 좀 딱딱하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냉전기를 처음 열었던 그런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피난민들이 와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수도로서의 기능을 했던 피난수도의 역사만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사실 부산에는 8천여 구의 적군의 유골이 묻혀 있었던 적군 묘지가 부산에 두 곳이나 있었고요. 포로 수용소라든지 적군을 품었던 또 그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이상의 피난민뿐만 아니라 적군과 사상자까지 다 품었던 포용의 도시였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인류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형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한 그 한이 응축된 곳이 영도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수하고 연결이 되는 복병산 배수지를 더 추가해서 구성유산이니까 원래는 9개였는데 이번에 11개로 국가유산청에서도 그 2개 추가되는 걸 인정을 이제 했습니다. 피난민의 유입, 그리고 또 유엔군의 유입, 그리고 이제 구호 물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걸 소통시켰던 가장 그 이제 거점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또 일부두죠. 그래서 부산에서의 이거 일부두는 또 피란수도 역사 속에서 일부두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두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 제1부두는 정말 상징성이 큰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제1부두가 피란수도 유적지가 되는 과정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두가 공식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는 북한 재개발 플랜상에 도로가 관통해서 양쪽을 다 메우고 매축을 해서 일부두는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을 등재한다고 하는 시작이 되면서 시민들과 부산시가 이제 같이 협치를 통해서 그 도로를 뒤로 미루고 일부두가 이제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게 됐고, 또 그 이후에도 일부두가 갑자기 이제 빈 땅으로 생기니까 지역에서는 또 개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몇 차례 막아내기도 하고, 결국에 부산항만공사 소유의 그 부두가 부산시로 이제 이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1부두는 이제 역사공원이 될 것이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주 이렇게 독특한 어떤 형식과 컨텐츠를 가진 공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그 위에서 벌어질 것이고, 다양한 요구들이 그곳에서 녹아들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로 부산을 노인과 바다로 표현하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단순한 전쟁의 흔적을 넘어 피란 수도 유적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산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이 저는 아주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은 최고의 어떤 곳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혼종성도 뛰어나고요. 이 부산은 저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향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또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신산업이나 첨단 산업과 연결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 중심의 개발 전략입니다. 발전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죠. 바다나 근대 역사나 다른 도시보다 탁월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산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부산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탁월성을 스스로 지으면서 도시를 자꾸 개발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자꾸 뭉툭해지고 특징이 없어지고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도시가 발전해온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개념의 선진적인 개념으로 부산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란 수도 부산은 과거의 아픔만을 담은 공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미래를 선택했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피란 수도 유적지는 말없이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부산의 미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체도시 부산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의 가치도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시민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시민리포터 신영미였습니다.